결국 이동관 탄핵안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 유명무실 현 KBS와 MBC 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란 얘기입니다. 예,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가 나오네요.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 예, 이동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이 됐고요. 예, 2주 뒤에 이제 이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 이거는 중앙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의 칼럼인데, 예, 칼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난달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관련 뉴스를 첫 곡지부터 6개 연속으로 배치를 했다. 보도 시간은 총 14분 48초였다. 이날 뉴스데스크의 리포트 개수가 18개였고 전체 시간이 43분 남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을 이동관 뉴스로 도배한 것이다. 이동관이 유력 대선 주자인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장관급 인사를 이렇게 다룬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니면 이동관 지명이 유독 MBC 경영진에게는 천재지변이었나? 리포트 내용은 비판 일색이었다. 2개월 전 내정 사실이 알려질 때부터 나왔던 자녀 학폭, 보도 개입 의혹 등 기존 논란을 되풀이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직면한 KBS도 비판 위주로 4개 뉴스를 냈지만 오송 참사 보도 이후 5번째 순서였다. SBS는 9번째, 10번째 뉴스였다. 최소한의 뉴스 밸류, 공정성, 균형 감각 등을 이제 MBC에 기대하는 것은 사치인 듯 싶다. 왜 이토록 알레르기 반응일까? 혹자는 MB 이명박 정부 트라우마를 말한다. MB 정부 시절 MBC의 김재철 사장은 최승호, 박성재 등 11명의 PD와 기자를 해고했다. 당시 MBC 노조는 청와대 홍보수석 대변인으로 언론을 총괄했던 이 후보자를, 이동관입니다. 이동관을 김재철 사장 배우로 지목했다. 그런 의심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동관, 김재철 커넥션의 증거가 여태 한 번이라도 나왔었나? 오히려 권한 유착 정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노골적이었다. 대표적인 게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됐다는 방송 관련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선 언론 적폐 청산을 당 적폐 청산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KBS, MBC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방통위 권한을 활용해 방송사 내부 엄중 조사 등을 적시했다. 문건 내용은 대부분 실현이 됐다.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경 MBC 사장은 문재인 정부 1년도 안 돼 쫓겨났다. 곧이어 KBS와 MBC엔 일종의 적폐 청산이가 만들어졌고 완장찬 이들은 매섭게 칼을 휘둘렀다. 그렇다면 이동관 결사 반대의 속내는 트라우마보다 도둑이 제발 저려서가 아닐까. 이동관 후보자는 현재로선 21개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8월 말 9월 초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건 임명 전부터 탄핵설이 궁금하게 나온다는 점이다. 벌써 이동관 탄핵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매우 구체적이다. 원래 방통위는 위원장이 1명, 위원 4명의 5인 체제인데 현재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3인이 여당의 김효재, 이상인, 야당의 김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김효재와 김현 의원은 23일로 임기가 마친다. 따라서 후임을 여야가 추천해야 하는데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겠다는 거다. 방통위원은 국회 추천 과정에서 동의를 필요하기에 거야가 제동을 걸면 추가 인사는 불가능하게 마련이다. 이미 야당 추천으로 올라간 최민희 전 의원을 대통령이 여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민주당에는 명분으로 들 수가 있겠다.
이럴 경우 이돈관 위원장 이상인 위원의 2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방송법에는 방통위는 제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라고만 돼 있다. 2인 방통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반쪽짜리 방통위가 공영방송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이동관 탄핵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역풍 부는 거 아니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서 보았듯 헌재 결정엔 최소 5달이나 걸린다. 결국 이동관 탄핵안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관 권리, 방통위 유명무실, 현 KBS, MBC 체제로 내년 총선 4월 10일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허황된 소설일까? 꼼수 탈당, 체포한 뒤집기, 본회의 직회부 등 여태 현란한 기술을 써왔던 민주당으로선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지도 모른다. 이에 득실을 위해서라면 장관 탄핵이 뭔 대설이야. 한국 정치의 타락이 이 지경까지 왔다. 통탄할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대목만 다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동관 탄핵안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관 권리의 공석이라는 얘기죠. 방통위 유명무실, 현 KBS와 MBC 체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란 얘기입니다. 허황된 소설일까? 꼼수 탈당, 체포한 뒤집기, 본회의 직회부 등 여태 현란한 기술을 써왔던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지도 모른다. 이에 득실을 위해서라면 장관 탄핵이 뭔 대수가 되겠느냐. 한국 정치의 타락이 이 지경까지가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동관 탄핵 썰 이것이 배경과 실체를 다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예, 청사초롱님, 알즈랑님, 루카님, 경아스페너님, 도희님, 예, 알즈랑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초롱님 처음 봅니다. 만수투루망 하세요. 사초롱님, 알즈랑님, 네. 방송국 싹 다 물갈이 시켜야 합니다. 우리 경아스페너님. 좋아요 꼭 구독 안 하신 분은 버튼 살짝 눌러봐 주십시오. 예, 아시아투데이 하이파이브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엔 공영방송이 있을까요? 사실상 공영방송은 없습니다. 라는 루카님의 이 메시지. 예, 이몽인님 들어오셨군요. 네. 네 번째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